자, 오늘 배울 단어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자, 항등식은 어떤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냐면 문자가 있는 등식이 있을 때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라는 등호가 있는 등식이 있어. 이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야? 3. 우변은? 똑같지? 그럼 1 대입하면 성립하죠? 10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지? 100을 넣으면 200일, 200일이니까 하겠지? 자, 그럼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맞을까? 그치. 왜냐면 좌변이랑 우변의 식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식이니까 당연히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관계없이 항상 맞겠죠.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항등식이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식. 이 식은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도 1, 우변도 1이라 맞죠? 근데 x에 0을 대입하면 맞는데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 우변은 1이라 틀리잖아. 얘처럼 어떤 수를 넣었을 때는 맞고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땐 틀리고 이런 걸 뭐라고 했었어?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대입했을 때 참이되게 하는 이 수를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건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항상 참이된다. 항등식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을 찾아라 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x랑 bx랑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럼 b는 얼마? 2가 되고요. 항등식이 되려면 a하고 7도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되니까 a는 몇이 돼? 7이 되겠죠.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 우변이 같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ax 플러스 b는 2x라고 생긴 식이 있어요. 이 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을 찾으래요. a는 얼마? 저기 ax랑 2x가 같아져야 되지? a는 2가 돼야 되고요. 여기 지금 더해진 게 없잖아. b는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a는 얼마? 그쵸. 여기 지금 우변에 x가 없으니까 굳이 쓰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모양이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a도 0, b도 0이면 돼요.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 이거는 x자리에 1, 2, 3, 4 뭘 대입해도 항상 맞고 y자리에도 1, 2, 3, 4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게 x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끼리 같아져야 되고 y끼리 같아져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 2, b는 3, c는 7이에요. 그런데 이 식의 우변이 0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모양인 거잖아. 여기 있는 것처럼 0x, 0y, 굳이 xy로 분리하자면 플러스 0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되고 b는 0이 되고 c도 0이 된다. 그래서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우리 방금 한 것처럼 x끼리 y끼리 상수끼리 어때지면 돼? 같아지면 되고요. 는 0일 때 항등식이 되려면 각각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는 항등식과 미정계수인데 항등식과 미정계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항등식과 미정계수야. 자, 이 식이 항등식인데 미정계수, 모르는 계수를 찾아라 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풀었냐면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끼리 이렇게 비교해서 풀었죠. 이렇게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해요.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같은 차수끼리 비교하는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그런데 항등식에서 모르는 계수를 찾을 때 계수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수치대입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좀 전에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2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7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건 x의 계수끼리 비교해서 잘못 썼죠. 자, x의 계수끼리 비교해서 찾으면 b는 얼마? 2.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a는 얼마? 7. 이게 계수비교법인데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랑 관계없이 항상 맞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0 같은 걸 대입해 볼까? 이 식에 x에 0 대입하면 좌변은 a, 우변에도 0 대입하면 우변은 7이라 a는 몇이 돼야 돼? 7이 돼야 되죠. 자, 이번에는 x 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좌변에 1 대입하면 2. a는 방금 7이었고요. 우변에 1 대입하면 b 플러스 7. 얘가 없어지니까 b는 몇이 돼? 2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계수, 이런 게 미정계수예요.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문제는 x끼리 비교하고 상수끼리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수치대입법은 언제 쓰냐면 뭔가를 대입했을 때 식이 엄청 간단해질 것 같다. 그럼 그럴 때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언제 어떤 방법을 쓸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을 보자.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어요. 자, 1번 항등식이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이 모양이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은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된대. 자, 그러면 좌변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x에 관한 내림차순. 그럼 x세제곱 먼저 쓰고 x제곱이 항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x제곱. x는 항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마이너스 x로 묶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3 플러스 a. 자, 얘도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더하기 3.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x세제곱. 자, 얘가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은 x세제곱끼리 같고 x제곱은 x제곱끼리 같고 x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야 되죠. 지금 1차항을 먼저 볼게요. 좌변에 x 1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우변의 x 1차항의 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얘네끼리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돼. 항등식은 좌변, 우변 모양이 같았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플러스 3이 2니까 a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x제곱의 계수를 비교해 볼게.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좌변의 x제곱의 계수는 얼마? 그치, 마이너스 2. 우변의 x제곱의 계수는 b라고 했으니까 b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비교하면 상수항끼리 같아져야 되니까 c는 몇이 된다? 3이 된다. 그럼 a, b, c의 값을 각각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전개해서 같은 차수끼리 비교한다. 계수비교법을 주로 써요. 자, 그런데 2번 문제를 봐봐. 2번 문제는 보면 곱셈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수치대입법을 쓰는 문제예요. 양변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대입법을 쓸 때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거든. 왜냐면 대입해서 0이 되면 그 식이 다 사라져.
자, 그러면 이 식의 x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0이 될까? 이 식의 x에 몇 대입하면 2차 식이 0 될까? 얘가 0 되려면 2, 얘가 0 되려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 또는 얘가 0 되려면 0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은 양변에 0, 마이너스 1,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좌변에 0을 대입하면 x자리에 0, 0 대입하면 몇이 돼?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자, 여기 x자리에 0 대입하면 1. 여기 x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돼요. 자, 그러면 a는 몇이 돼? 1이 되겠지?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2.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이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얼마냐랑 관계없이 여기가 0이니까 곱하면 이 전체가 없어져요.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1이지. 여긴 몇이야?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이니까 3b. 자, 그럼 3b가 6이니까 b는 얼마야? 2가 돼요. 자, 이제 몇 대입해요?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x자리에 2 대입하면 좌변은 몇이 돼?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고요. 자, 우변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잖아. 그럼 0 곱하기 몇이니까 다 사라지고, 여기 x에도 2 대입하면 얘가 0 돼서 사라지죠. 2 대입하면 몇 돼요? 여기는 2, 여기는 3 곱하면 6c가 되지. 좌변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자, 그럼 마이너스 6이 6c면 c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개하는 형태로 할 때는 개수비교법, 얘처럼 인수분해된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간단해요. 자, 2번을 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자, 2번 문제는 보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 K의, 이거 왜 지워졌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얘들아,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이 2K 플러스 3이면 우변도 2K 플러스 3이 돼야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이 AK 플러스 B인데 우변이 3K 마이너스 5야.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는 얼마? A는 3. B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K 플러스 B는 0이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는 얼마? 0, B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에 있는 K랑 우변에 있는 K를 비교할 거니까 여기 있는 식을 다 정리해서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K가 있는 식, K가 없는 식 이렇게.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전개하면 뭐가 돼요? 2kx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 거 전개하면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고요. k가 있는 항들을 k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뭐가 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k. 자, 나머지도 써볼게. 나머지는 뭐 있지? 마이너스 x,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7는 0.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됐어. 이렇게 생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의 개수인 A가 0, K가 없는 상수항 B가 0 이었지? 그럼 얘도 항등식이 되려면
K의 개수인 누가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 K가 없는 항인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0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얘네들을 계산한 값이 0이 된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이거 연립해서 x, y를 찾으시면 돼요. 더할까 뺄까? 빼면 되겠네. y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빼볼게요. 자, 빼면 2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3x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7 하면 6인데 이거 아직 좌변이야. 이제 는이 나오고 0 빼기 0 하면 0이에요. 자, 그리고 6을 이항하면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4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계산해서 이항하면 y는 얼마? 플러스 5가 돼요. 2번은 어떻게 할까? 자, 2번 문제는 보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y에 대한 항등식이면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을 찾아볼게. 그럼 최유찬 a는 얼마? xy에 대한 항등식. 그럼 x끼리 같아야지. a는 얼마? 2. 송수민 b는? 그쵸, 없으니까 0. c는 3이 되면 돼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x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a는 얼마? 0. b는 0. c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 전개해서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xy가 없는 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뭐 돼, 얘들아?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이에요. 자, 일단 x가 들어있는 항부터 x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그럼 뭐가 돼? 일단 앞에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2. 자, 이번엔 y가 들어있는 항을 y로 묶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그리고 마이너스 3y. 원래는 xy 없는 것도 묶으려고 했는데 xy 없는 항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야 하니까 x의 개수인 a-b 플러스 2가 0이 돼야 하고 y의 개수인 누구?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한다. 그래서 xy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찾으시오니까 연립해서 a, b를 찾으시면 돼요. 계산은 직접 하고 3번으로 가봅시다. 문제를 읽으세요. 자, 3번은 2번만 볼게요. 문제를 써볼게.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뭘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자, 목이 얼마인진 모르는데 3차를 2차로 나눴지. 그럼 목은 몇 차? 1차식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거 숫자가 아니라 식이니까 fx 쓸 때처럼 qx라고 써볼게요. 영어에 목을 나타내는 앞글자 q를 이용해서 qx라고 썼어요. 원래 나머지가 있으면 여기에 나머지도 적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썼어요.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조립제법 할 때 한번 했었죠? a를 b로 나눈 목이 q,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 얘를 등식으로는 a는 bq 플러스 r이라 쓸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알려주면 이런 모양으로 식을 써요. 자, 이 문제는 이 식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목을 이용해서 등식을 썼어.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아져야 되니까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과 미정계수로 찾을 건데 아까 얘기했지. 3차를 2차로 나눴어. 그럼 몇 차? 1차. 우리가 QX를 끼워 맞추기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분배해서 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1차항은 그냥 X였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상수항이 2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목의 상수항은 뭐였겠어? 2였겠죠? A, B 어떻게 찾으면 될까? 우변을 전개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적당한 숫자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대입하는 방법, 아니, 전개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은 x제곱 플러스 2x, 마지막으로 x 플러스 2죠. 자, 동류항 계산하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그럼 A는 얼마? 3. B는 3.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4번을 볼게요. 문제 읽으세요. 문제를 봤어요? 자, 4번 문제는 보면 우변이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식의 모양이 x-1, x-1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0이 되게 할 수 있는 수는 1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A, B, C, D 4개지? 하나만 대입해서는 못 찾아요. 그래서 얘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을 쓸 건데 자, 지금 우변을 봤더니 전부 다 x-1이 곱해져 있지. D만 빼고. 그래서 우변을 x-1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A 곱하기 x-1의 제곱. 자, 여기를 x-1로 묶으면 b 곱하기 x-1 플러스 얘도 묶으면 c 하고 플러스 d가 되거든.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있는 3차식을 아까 a는 bq 플러스 r 이 3차식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할 거냐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아서 해결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목 이런 거 어떻게 찾았지? 조립제법을 썼었어.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지금 저 3차식을 x-1로 나눌 거예요. 조립제법 쓰려면 맨 위에다가 뭘 써?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 그럼 뭘 써야 돼? 3. 3차식하고 2차 없으면 0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1, 2라고 쓸 거예요. 자, x-1로 나눌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써요? 1을 적어요. 해볼게. 그럼 1. 그 다음은 얘를 그대로 내려주니까 뭐가 돼? 3. 곱하니까 3, 0. 아, 잘못 썼다. 더하니까 3, 그리고 3, 2, 4가 되고 마지막 게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D가 나머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식 있잖아. 이 식도 지금 보면 아까 여기 x-1 많이 있어서 x-1로 묶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얘를 x-1로 사실 한 번 더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를 x-1로 한 번 더 묶으면 a 곱하기 x-1 플러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또 이 식을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x-1로 나누는 걸. 또 나눠볼게요. 내리면 3, 곱하면 3, 6, 8 하면 나머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식을 계속 이렇게 변형하지는 않고 조립제법 한 걸 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할 건 아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x-1로 조립제법을 계속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자 첫 번째 조립제법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누었더니 목이 뭐가 되더라?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4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있잖아. 이거. 얘를 뭘로 또 나눴어? x-1로 또 나눴어. 자, 걔도 한번 써볼게요. 밑줄 친 식을 x-1로 나눴더니 목이 뭐가 되고? 목이 뭐가 됐다?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됐다? 8이 됐다. 그리고 괄호 닫고 지금 우리가 이 식을 바꿔서 쓴 거니까 더하기 4를 그대로 써볼게요. 나 뭐 잘못 썼냐? 아 그렇구나. 여기 3x 플러스 6이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 x-1로 또 나눠. 자 그러면 내리면 뭐가 돼? 3 되고요. 곱하면 3 더하면 9가 되죠. 자 이건 뭐 한 거냐면 이 3x 플러스 6 있잖아. 얘를 또 x-1로 나눈 거야. 그래서 써보면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3x 플러스 6을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목이 뭐가 되고 3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됐다? 9가 됐다. 자, 목이 3이 되고 나머지는 9가 됐다. 자, 그럼 나머지 그대로 써볼게요. 자, 얘를 고친 거니까 이 앞에 곱해져 있던 x-1이랑 플러스 8 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맨 앞에 있는 x-1이랑 더하기 4. 그럼 이제 x-1 3개 나왔거든? x-1 3개 나왔거든? 이걸 다 곱하면 세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x-1을 살려서 분배를 해볼게요. 고마워. 자,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x-1 두 번 곱했지. 그래서 3 먼저 쓰면 3 곱하기 x-1 제곱 곱하기 9 곱하기 x-1. 자, 여기까지 분배했어요. 그럼 더하기 8 쓰고 양쪽에 있던 괄호는 아직 안 사라져요.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x-1도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x-1 한 개, 두 개 곱하니까 3 곱하기 x-1의 몇 제곱? 세제곱. 얘를 얘랑 곱하면 9 곱하기 x-1의 제곱. 얘를 8과 곱하면 8 곱하기 x-1 괄호 닫고 4가 돼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렇게 생긴 형태로 바꾼 거야. 자 그럼 이제 A는 얼마? 3, B는 9, C는 8, D는 4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과 미정계수였어요.